염순덕 상사 피살 사건 저번 주에 이어서 그 아래서 방송이 2번 나왔기 때문에 2부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방송이 어떻게 끝났냐면은 이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 경찰이 수사할 때 제보자가 있었대요. 익명의 제보자였어. 자기를 밝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제보할 수 있지? 군 내부 사람이 아닌가? 그럼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 뭐 조작을 했니? 뭐 사건을 은폐했니?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던 차였는데 그 제보자라는 사람을 만났다 라면서 방송이 끝났거든요. 아마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충청북도 청주시 무심천이 나와요. 한 군인의 운명이 어긋나 버린 건 그날 이후였다. 40대 공군, 이 사람은 염순덕 상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월 20일 새벽 공군 사관학교에 파견 중이던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의 군인, 오랜 비밀을 품은 채 숨을 거뒀다. 이건 다른 사건인데 왜 나오는 걸까? 관련이 있나? 자, 그때 출동했던 119 구급대, 일반 군인복 말고 정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 다 착용한 상태였나요? 모자까지? 예,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정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마지막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자필 유서 15장 남겼습니다. 이중사라는 사람이야. 그의 죽음이 맞닿아 있던 바로 이곳 17년 전 이 길 위에서 벌어진 잔인한 사건으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으로 배경이 바뀝니다. 지난 2001년 12월 11일 밤 얼굴과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된 사람이 맹호부대의 34살 염순덕 상사라고 확인이 됐어요. 범행 도구는 저번 주에 봤죠? 대추나무 몽둥입니다. 여기에 권일용 후로하일러. 지금 이거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분노 범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둔기를 사용해 머리를 공격하는 것이 비율이 가장 높아요. 집과 한 500m 거리에서 사망했어요. 대체 범인이 누구냐? 일단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번 주에 나왔는데 사건 당일 염상사랑 마지막까지 술자리를 한 3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염상사를 살해할 만큼 원한을 품은 사람이 이 중에 있을까? 자, 그러면서 같은 부대의 주임원사, 기름을 빼돌렸다나? 누가요? 홍준이가 말이오. 차량을 관리하면서 종종 기름을 빼돌려 염상사와 갈등의 골이 깊었다는 홍준이, 원한에 의한 둔기살인, 현재까지는 그럴 만한 동기를 가진 인물이 이 홍준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홍준이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꼬꼬무에서 인터뷰를 해요. 그거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용의선상에 오른 군인이 더 있어요. 기무부대원 이중사. 아,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구나. 홍준이랑 같이 있던 사람도 죽은 거야? 마지막 술자리에서 목격된 염상사와의 다툼. 술을 마시다가 이중사가 염순덕에게 밤에 나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염순덕과 이중사가 홀에 둘이서 앉아 얘기를 한 15분간 했다. 박씨인데 홀에 있었는데 서로 기분 좋은 얘기는 하지 않은 것이고 언성을 높이며 인상을 쓰고 15분간 얘기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담배꽁초 2개 떨어져 있었잖아요. 유전자 감식했을 때 하나 홍준이었고요. 남은 하나가 이중사입니다. 죽은 이중사 거야. 한 명은 유력 용의자고 한 명은 같이 있던 사람인데 죽었어. 이게 뭔 일이야? 17년 전 용의자와 그 일행은 범행 시각에 같이 당구 쳤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사건을 담당한 헌병은 과학적 물증보다 알리바이를 더 신뢰했다. 명료한 과학적 물증이 있는데도 미제가 된 사건이야. 저희가 단독으로 수사했으면 빨리 검거하고 그랬을 텐데 이게 같이 합동 수사를 하다 보니까 좀 사건이 꼬였어요. 14년간 그들의 일원이었던 맹호부대 염순덕 상사의 죽음을 왜 군은 수사를 빠르게 종결시킨 걸까? 국방위 간사로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우리 썰전 출신의 이철희 의원이 사건을 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본질이 보인다 그래요. 기무부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통상의 사건이라면 이렇게 묻힐 일이 아니에요. 용의자 중 한 명이 기무사 소속인 게 염순덕 상사의 죽음을 미제로 만든 진짜 이유가 되냐? 2016년의 재수사를 통해 17년 전 용의자들의 진술을 확인해 봅니다. 예, 그 이사장 알리바이를 대줬어요. 당구장에 있었다고. 근데 이 사람의 인터뷰가 지금 모자이크 돼 있지만 이 시선이
애매하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정면을 카메라 보고 이 앞에 뭐 PD나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눈을 피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뭔가 찔리는 게 있지 않냐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이제 행동 심리학을 읽을 수 있는 거죠. 홍준이는 끝에 비상계단 같은 쪽으로 나가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부대 마중사하고 저하고 둘이 당구 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이서 당구 친 걸로 해달라 그거죠. 그 부탁이었죠. 그리고 홍준이와 이중사는 알리바이를 부탁했던 정황이 보이는데 이 새끼들은 그날의 기억이 모두 없대. 잃어버렸대요. 생각이 안 난다고 주장합니다. 자, 홍준이죠. 현장 나와서 뭐 기억나는 대로 말해봐라. 그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디 갔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자, 그러니까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중사. 그건 걸어가라고 그러면은 저보고 어떻게 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중사 사망. 1년 뒤에. 1년도 아니죠. 3개월 뒤에 이중사 사망했어. 그리고 단서가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 그런데 이때 취재진에게 어떤 제보자로부터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2001년에 있었어요.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 건 아시죠?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담배꽁초 수거 장면을 촬영해놨네요. 거기에 조작 시도가 있었어요. 당시 경찰들은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유족을 위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대요. 그래서 꺼낸 얘기가 누군가 증거 조작 시도가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됐던 수송관 홍준이와 기무부대원 이중사의 것으로 확인된 담배꽁초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 왜 조작하냐? 자, 그때 수사 참여했던 형사입니다. 제가 순경대였고요.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진행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담당 형사만 수사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잊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 피하네? 2001년 당시 맹호부대 헌병대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들은 일제히 담배꽁초에 대해 침묵하고요. 그 이유는 의외의 곳에서 들었대요. 말을. 맹호부대 헌병수사관. 이상하게 일이 꼬였다니까요. 꼬였어 사건이. 분명히 경찰에서는 헌병대 쪽으로 담배꽁초가 이중사의 DNA하고 일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만 이야기하느냐고요. 다른 귀책 사유는 이야기 안 해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좀 니들이 얘기해주면 안 되냐? 답답해. 다른 건 얘기 안 하는지 왜 그 결과만 얘기하는 거냐고요. 다시 제보자랑 연락해봅니다. 그래서 서로 피하네? 원래 현장에서 나온 담배꽁초가 이미 이중사 DNA랑 일치한 상태에서 한 형사가 매우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담배꽁초들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거든요. 염상사 시신 발견 직후 현장에서 수거됐다는 담배꽁초는 3달 뒤에 국과수로 보내준대요. 너무 느린데? 증거를 입수해놓고 수사하는 입장에서 왜 바로 안 보내? 왜 3달이나 뒤에 보내냐고. 빨리 해야 빨리 끝나는 거지. 그 3달 사이에 뭔가 조작의 시도가 있었다는 건가? 자, 그리고 새 담배꽁초는 왜 추가로 감정 의뢰를 한 거냐? 어디서 발견했길래? 자, 표창원 프로파일러. 갑자기 난데없이 새로운 증거물이 감정 의뢰가 된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말이 안 돼요. 이 증거물이 가지고 있는 힘, 효력, 이걸 없애버리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당시에 이분 민주당에 들어갔을 땐가요? 일명 물타기라고 기존 담배꽁초의 증거 능력을 일부 훼손시키려는 듯 보이는 수상한 감정을 의뢰했다. 근데 이걸 의뢰한 형사는 이경희로부터 그는 유족들이 기억하는 가장 열정적인 형사였대요. 왜냐면 저하고 염상사 나이가 비슷하고 나보다 한 살 많았을 거예요. 저번 주에도 나와서 이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직접 단독으로 수사했으면 더 빨리 검거하고 그랬을 텐데 이게 같이 합동 수사하다 보니까 꼬였거든요. 이 사람이 추가로 담배꽁초 감식을 의뢰했대. 2002년 3월 15일에 한라산하고 디스 이걸 왜 감정 의뢰했어요?
군에서 DNA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담배꽁초가 있던 거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3개월이나 지나서? 이게 현장에서 나오긴 한 거야? 바로 그 범행 현장 말고요. 그 주변이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안 보냈고요. 처음에는 증거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안 보냈던 것 같아요. 이런 건가 보다. 당장 이 사람이 뭐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의심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일단 현장에서 나온 게 2개가 있어. 담배꽁초가. 헌병대에게 보냈어. 뭐 증거 제출 자기들이 했던지. 근데 군대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감식 나왔나요?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좀 자체적으로도 조금 진행을 해본 거야, 뒤늦게. 그래서 요거는 현장은 아니고 좀 떨어진 곳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반경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내서 우리 나름대로라도 해보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걸 군에서는 못마땅하잖아. 군은 만약에 뭔가 은폐하고 조작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입장이라면은 경찰은 파헤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경찰의 행동이 싫겠죠. 그러니까 경찰의 행동을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야.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최초 감정 의뢰된 2 담배꽁초의 결과를 헌병에 전달했는데 헌병에서는 국과수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며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만을 믿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경희는 보강 자료를 고민하다가 염상사 사건 관련 자료를 모아둔 캐비넷에서 또 다른 담배꽁초 2개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한라산과 디스를 추가로 보낸 건 현장에서 수거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현장 주변이죠. 그건 맞아요? 네. 누가 수거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수거한 건 아니에요. 뭔가 대답이 또 이상하네,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이 했던 것 같다. 오래돼서 기억 안 난다 라는 느낌이야. 자, 당시 한병 수사관의 말을 들어보면은 2002년 3월 15일인가 동료 경찰의 DNA로 밝혀진 담배꽁초 있었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자기네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의 담배꽁초를 왜 다시 의뢰를 했지? 이경희가 추가로 감정 의뢰한 2개의 담배꽁초는 당시 이중사와 불일치한다는 것만 확인됐지만 최근 재조사를 통해 그것이 동료 형사의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동료 형사가 피고 버린 담배꽁초를 일부러 수거해서 마치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품처럼 꾸몄냐? 결과적으로 2차로 보낸 한라산과 디스는 경찰이 피던 담배였잖아요. 예, 하나요. 하나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증거 될 만한 게 없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그걸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명분상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자기는 경찰 캐비넷에서 보관 중인 걸 보낸 게 확실하다고 했다. 아무래도 동료 형사가 사건 현장에서 담배 피우고 버린 거를 또 다른 형사가 수거한 거지. 이거 우리가 피던 거다라는 걸 모른 채. 그래서 수거해서 캐비넷에 놓는 거를 또 다른 사람이 증거 제출했다는 거 아니야? 와, 씨. 이경희가 추가로 의뢰했던 담배꽁초는 당시 고참 형사였던 김경사가 피운 걸로 확인됐다. 그 사람 만나러 가죠. 선생님은 그때 담배를 뭐 태웠어요? 한라산인가? 그게 맛이 괜찮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현장에서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버렸냐는 거예요. 어떻게 담배를 피고 범행 현장 사체 옆에다가 그걸 버립니까? 절대 이게 그럴 수는 없고요. 아무리 이게 모자른 새끼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더욱 황당한 건 이경희를 제외한 가평 경찰서 다른 형사들은 최초 2 담배꽁초에서 이중사의 DNA가 확인됐던 사실 자체도 몰랐대요. 현장에서 그냥 이것저것 찾아서 넘겨준 거구나. 이거 우리가 발견했고요. 이거 가지고 수사하세요. 가 된 건가 봐.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안 버렸대, 담배꽁초. 그러면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담배 피고 막 이러니까 안 하면 좋은 거지만 어쨌든 담배를 피니까 어떤 뭐 후임 형사라든지 꽁초 제가 버리겠습니다 하고 챙겼다가 유고를 냈던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건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 조작부터 하나? 당연히 즉시 수사회의하고 공조수사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게 정석적인 거예요. 이게 정석.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의구심이 좀 있긴 합니다. 이경희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국가수로부터 통보받고도 주변 형사들과 공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중사의 DNA가 전부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인한 담당자는 23일 뒤 다시 수사팀의 다른 형사가 이미 확인된 이중사의 DNA 감정을 국과수에 다시 의뢰했었대요. 물론 이경희의 주장처럼 현장에서 여러 개의 담배꽁초가 수거됐을 수도 있지만 핀셋을 이용해 담배꽁초를 직접 수거했던 김 형사는 몇 개가 수거됐는지 기억할 것이다. 이게 수거한 사람 따로, 국과수에 제출한 사람 따로라서 그래요. 담배꽁초 직접 수거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담배꽁초 채취하면서 수거한 거는 2개밖에 없어요. 담배꽁초가 오래된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바로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담뱃재를 보면. 범인이 폈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수거를 한 거죠. 보고서도 작성됐네요. DNA가 이중사 걸로 일치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동료 경찰이 피운 담배꽁초를 의뢰했다. 사실 경찰관들이 담배꽁초를 수거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거의 유행하던 수사기법입니다. 절도건 강도건 일단 형사들은 담배꽁초부터 찾았어요. 거기서 DNA가 나오니까. DNA는 개인정보라 영장 없으면은 주세요 하고 받아갈 수 없어요. 경찰이 함부로 머리카락 뽑고 입안에 그 세포 면봉으로 긁어갈 수 없다고요. 개인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런 행위를. 근데 영장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근거는 보여줘야지 영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판사에게. 그 최소한의 증거가 없는 상태니까 영장을 못 받아. 영장이 없으니까 세포를 못 받아내. DNA 수집을 못해. 그러니까 경찰들은 이 담배꽁초라는 노하우가 생긴 겁니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버린 거 아니냐. 우린 그걸 주었을 뿐이다. 의 논리로 수사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해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경희의 수상한 행동 이뿐이 아니다. 염순덕 상사의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 지갑 안에 LG카드랑 국민카드 있었거든요. 절도범이 가져갔으니 언젠간 쓸 거다. 가족한테 정지하지 말라고 시켜라. 현금 16만 원이 주머니에도 있었는데 신용카드 든 지갑만 사라졌다. 그래서 강도를 의심했다. 근데 사건 발생 40여일 뒤 한 여성이 염 상사의 카드 사용 내역을 콜센터에 의뢰했다. 여자가. 어떤 여자가 전화했더라고요. 어디로요? LG카드로요. 자, 그 사람 찾아야겠죠. 이경희의 지인이래. 경찰 지인, 새로 담배꽁초 제출한 사람의 지인이래. 그럼 이경희가 부탁한 거 아니야, 여자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왜 이런 걸 하지? 검사한테 확인서 받고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자기가 잘 아는 카드 설계사한테 부탁한 거래요. 아, 카드 설계사구나. 그럼 수사 방식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경찰하고 같이 전화한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니까요. 지가 부탁해서 전화했던 여자를 지가 찾으러 다녔다고? 그래놓고 찾고 나니까 이 사람이었구나 깜빡했네 라는 핑계를 댔어 이경희가? 아니 홍준이만 의심할 게 아닌데요 지금? 홍준이는 범인으로서 살인범으로서 의심하는 거고 이경희는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작한 사람으로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망 사건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또 동료 경찰의 담배꽁초를 증거인양 감정 의뢰한 시기는 기무부대원 이중사의 DNA가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랑 일치한 직후였다. 이중사의 정체가 자꾸 드러나고 용의자로 몰려가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잖아. 이중사를 돕는 듯한 행동이었어 결과적으로. 이경희가 숨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말로 지금 1억 준다고 해서 봐주는 형사가 어디 있어요 살인범을. 거꾸로 역으로 이중사를 왜 이경희가 봐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니라는 이중사의 범행을 이경희는 왜 숨겨주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냐. 형사님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수사하면서.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일반 민간인 수사하고 합동 수사를 하다 보니까요.
군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이 PD님이 사진 한 장을 쓱 내밀어요. 사진 속 군인 혹시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요? 염순덕 상사입니다. 아니 자기가 가장 그렇게 열심히 수사한 사람이라면서 왜 얼굴을 몰라? 뭐야? 그리고 이경희는 2007년에 이 경찰서를 떠났대요. 전근 가서 다른 데로. 자, 그래서 아내가 왔습니다. 아니, 기억에 있어요? 우리 남편? 저한테 말한 것 같은 기억이 있냐고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기억은 없지만 사모님 나름대로 그 당시에 경황도 없었고 그 당시에 DNA라는 게 초창기고 저희가 또 많이 접해본 적은 아니었고요. 그게 그러면 제가 듣고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장담을 못 드린다는 거죠. 야, 이 새끼가 수상하네. 홍준이 뭐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요? 사건 석 달 뒤 느닷없이 동료 경찰의 담배꽁초를 감식한다고 감정 의뢰한 데는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그거는 범행 장소 주변에서 핀셋 이용해서 채취한 담배를 맡겼어요. 그 당시에 그게 동료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 DNA 결과가 나온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옛날에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 경찰에서 경찰관이랑 뭐 이렇게 해서 유류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말하는 바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이 아저씨. 여동생이 물어봅니다, 이번에. 형사님이 그럼 자진해서 군부대에서 덮게끔 도와준 거예요, 스스로? 와, 찔렀어. 대답을 안 해, 거기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그걸 그 말을 안 해. 이경희는 침묵하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란 도무지 없는 걸까? 짐작할 만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이가 있다. 바로 범행 시각 수송관 홍준이, 기무부대원 이중사, 그리고 같이 재조사 당시 이를 번복한 알리바이 대준 군납업자 이사장님. 자, 그 아저씨입니다. 처음에는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연락처 주고 해가지고 만나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경희 그 사람하고 이중사하고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거는 한 번인가 그랬고요. 나중에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고 그래가지고 500 기무부대 사병 출신으로 군납일 하면서 이중사의 동료인 마중사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형사인 이경희의 연락처를 받아뒀던 이사장에게 마중사가 형님 그 경찰 있잖아요. 좀 뭐 자리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 좀 알고 지내게. 그래서 주선을 해준 거야. 그리고 이사장이 술자리 마련했고 기무부대 이중사와 마중사 이경희와 후배 한 명이 그 자리에 모였어. 그 뒤로도 이 이사장 빼고서 자기들끼리 몇 번 더 만난 것 같아요. 이경희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제가 듣고 얘기 좀 나누는 거 듣고 있다가 형사들 4명씩이나 다 들어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나중에 그 김호철 형사는 그때 중간에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사건 발생 한 달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형사와의 접촉을 시도했던 기무부대 이중사. 그는 작년 말 사건의 재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작년 말이에요. 2024년 아닙니다. 17년. 이때구나. 현장 검증. 이 사람은 좀 협조적이지 않았대. 오히려 더 의심받는 홍준이가 조금 더 그래도 얘기하는 편이었고. 자, 봐봐. 아니, 그걸 잘 모르죠. 난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요. 주변을. 희망 당구장을 찾으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이제 와서 이 호프 당구장을 어떻게 찾습니까? 진술서가 제대로 사실대로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건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아니, 그건 내가 인정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군 검찰에서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조사 당시 저는 이경희가 먼저 자신에게 연락을 해와서 4번 정도 만났다고만 인정을 했고요. 수사에 도움 주려고 만난 거다. 뭔가 진술 같은 거 해주려고.
핑계는 좋아. 발령 났어. 그리고 인사기록 카드 보여드려도 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파출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약간 억울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담배 피고 버린 거 다른 경찰이 주워다가 증거감식 당했잖아. 현장에 있던 걸로. 기초수사 그 정도 수사 단계에서 내가 발령이 난 것 같아요. 사건 중에 발령 나서 그 사건에서 손을 뗀다는 것도 뭐 별로 썩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장 내 담배꽁초와 이중사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결과가 도착하기 직전 이경희와 이중사의 만남을 목격했던 두 동료 형사는 전출갑니다. 이거는 사실 상부에서 고의적으로 명령을 내려야만 가능한 타이밍 아닐까요? 이럴 수가 있나? 두 명이나 동시에? 사건 초기 2명의 가평서 형사들이 모두 동원됐지만 이후에 사건 초기 9명의 가평서 형사들이 동원됐지만 다 업무 인사 이동됐고요. 염상사 사건은 3년차 형사 이경이랑 신입 형사 2명이 전담했습니다. 노하우가 있는 형사들은 다 내보내놓고 경험 없는 사람들한테 맡겼어. 제일 먼저 경찰 들어와가지고 한 살인사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무 동원돼버리고 교육 가고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가운데 부분이 뚝뚝 끊어져요. 저도. 왜 그랬냐면은 2002년 2월에 국가 주요 기관시설 노조가 총파업을 해가지고 청평 양수발전소를 담당하던 가평서 형사 대부분이, 그러니까 관할 지역이니까 노조 간부 검거 작전에 들어갔었대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던 짝도 신입 형사도 수시로 파업 현장에 동원되고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신입이니까. 그래서 이 유전자 감식 결과가 이경희 손에 전달됐던 걸로 확인된다. 중간중간에 자기가 시간 내서 경찰서 있을 때마다 협조하고 일 돕고 하면서 모든 진행사항을 몰라 지금.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극단적으로 무능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개 빡대가리 같은 존재의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용의자로부터 어떤 용돈을 받았다든지 뭐 사기든지 뭐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본인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도 있긴 했었지만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윗대가리의 지시를 받아서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해야 되는 그런 상태일 가능성.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거야 지금.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거고. 겨우 3년차 이경희가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만들어간 데는 또 한 번 공교로운 일이 발생했대요. 사건 초기에 수사를 지휘하던 수사계장이 이 계장님이 교체가 됐어. 와. 노진구 형사님이 그때 계장이었죠. 조용하면서 의욕이 강한 분이에요. 형사도 제일 오래 했을 겁니다. 이 가평을 말이야 진짜 이 손바닥 보듯이 내려다볼 정도로 아주 빠삭하고 이 사건에 대한 집착이나 의욕도 강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사건 발견 직후 헌병이 뺑소니 사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염상사 시신을 군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막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전맹길 씨가 경찰에게 사건 수사 맡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이고, 가평경찰서 수사계장이란 사람이 교통사고보다 자기들은 거의 타살에 의한 거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베테랑 이 수사계장이 교체됩니다. 새 사람이 왔습니다. 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 군인이 시신 가져가려는 거 막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전출 가버렸어. 그리고 새 사람이 왔는데 교통조사 업무를 하던 계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통사고로 만들어 가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교통 쪽에서 이제 빠삭한 계장인지 간장게장인지 일도 관심이 없는 새끼가 왔단 말이야. 원래는 군 간부 출신으로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제대로 꽂아 넣는데요 그러면은? 새로운 계장이 교통사고 조사 업무하던 사람이고 군 간부 출신이야. 군인이 부려먹기 너무 좋잖아. 경찰 내부에 투입시켜가지고. 와.
3년차 형사 이경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뒤에는 혹시 이 계장의 회유와 지시, 협박, 압박 같은 게 있던 게 아닐까? 당시 DNA 증거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이경희가 문서를 기한하고 새로운 이 계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중사가 유력 용의자로 특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경희가 퍼즐을 맞춰 간다면은 이 계장 혼자 힘으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정확히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당구장 주인 오경태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것에 저희가 상당히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경태 씨를 찾아냈어요. 당구장 주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던 중 새로운 사실 추가 확인. 자, 이 양반이 오경태야. 당구장에 왔던 헌병 수사관이 사복 입은 사람을 공손히 가리키면서 기무사 뭐라 했습니다. 헌병 수사관이 처지가 애처로워 보여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 직원은 설명 도중에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어요.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망함이라고 써있네요. 뺑소니 사망에 치였는데 그러면 그 대추나무는 뭐야? 피 묻었는데 그게 흉기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군 차원에서 조작 은폐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중사의 불리한 증언을 들은 탓일까? 그날 당구장 주인이 재확인해준 내용은 이후 헌병 수사 기록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대요. 이중사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었던 주체도 기무사입니다. 염순덕 상사의 죽음을 조작하고 숨기려 한 자는 혹시 기무사령부였던 걸까? 거의 확정적인 느낌 아닙니까? 사실 심증이 이중사가 소속되는 500 기무부대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는 염상사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있고요. 여기에 표창원 의원, 그 당시 의원, 조사되거나 수사하기 이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다 이제 근거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왼쪽 관자놀이가 기역자 형태로 찢어지고 목 부위 찰과상이 있으나 싸움 흔적이나 기타 외상이 전혀 없어서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게 결론이야?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작성된 500 기무부대 최초 상황 보고에 뺑소니란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이후 살인사건이 밝혀지고 나서도 헌병이 작성한 문건에서도 뺑소니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염상사의 죽음을 뺑소니 사고로 규정하고자 했던 첫 시도는 기무사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교통사고라는 프레임이 짜여지고 기무부대 자기 소속 부대원한테 물어보니 알리바이가 분명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밀어붙인, 또 그러다 보니까 헌병은 기무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한 거고. 염순덕 상사 사망 2달 전이죠. 문두식 장군이 임명됐었는데 이 사람도 이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나 봐요. 엥? 빨리 말씀하세요. 이 뭔 말인지. 소속 부대원이 사건에 연루됐기에 사령부 차원에서 대응했던 게 아닐까. 난 이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가. 소속 부대원이 사건에 연루됐으면은 그냥 그 새끼 처벌하면 그만이잖아. 왜 집단으로 이거를 은폐해주고 왜 숨겨주냐고. 왜?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 왜 자기까지 이 불편한 리스크를 안으면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물어봅니다. PD 양반이. 당시에 기무사령관 했을 때요. 예, 맞아요. 혹시 염순덕 상사라고 아세요? 염순덕? 예, 모르는데. 맹호부대에서 돌아가신 분 있어요.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염순덕이 난 누군지도 모르고 난 전혀 모르는 얘기야. 보고는 되었지만 이게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일 같으면 나한테 보고될 일이 없겠죠. 지랄하지마. 씨발. 알 수밖에 없죠. 보고를 안 받아도 군인이라면 이 사건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라야만 박지성이 맨체스터, 너무 옛날 얘기냐? 꼭 우리나라 국대여야만 손흥민이 미국으로 이제 이적해서 축구선수 계속한다고만 알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축협에서야만 이래야만? 그냥 업계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방송 다 봤을 거 아니야.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대답을 해? 응? 자기가 일반 사병도 아니고 장군이나 돼가지고 별 달아놓고. 너무 치사하잖아. 자기는 들은 바가 없대. 별을 더 달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그리고 사람이 죽은 거를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그래서 알 수가 없다라는 약간 방어막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소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 죽었는데. 나왔다. 이렇게 생겼구나. 뭐 거두절미하고 난 전혀 기억도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모른대. 그냥 백지대가리라는 거 아니야? 기무부대원이 타 기관의 수사를 받으려면 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맹우부대 헌병대는 조사를 시작하기까지 무려 15년을 군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봉인해버렸고, 맹우부대 법무부 내 검찰 조직은 염상사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헌병에게 사건 이송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게 문제예요. 부서가 여러 개고, 그리고 이제 장교나 뭐 어떤 그 간부들은 한 부대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처럼. 왜? 카르텔이 형성될까봐. 그러니까 사람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 개의 부서로 막 여기로 사건 보냈다가 저기로 보냈는데 사람은 바뀌어 있고, 그래서 다른 데다 물어보면 그 사람도 바뀌어 있고, 이 지랄이 너무 잘나. 그래서 이게 추적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현직 육군 법무실 관계자. 헌병에서 이 사건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군 검찰로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송치를 안 한 것 같아요. 혹시 이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을 알고 있던 검찰 부서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수기사예요. 맹우부대 법무실. 당연히 의례적으로 헌병에서 해갖고 오겠거니 송치하겠거니 그런 생각에 이제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인사가 있으면은 자료 이동하고 인수인계하고 이런 상황 생기면서 절차 복잡해지고 그런 쪽 얘기하는 것 같아. 사건 발생 초기 염상사의 죽음을 뺑소니 교통사고로 규정한 이들은 누구였고, 또 맹우부대 헌병과 함께 당구장에 나타나 홍준이와 이중사의 알리바이를 확인한 이는 어디 소속이냐? 모르나? 17년 전 가평경찰서 서장은 염순덕 상사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형사에게 특진을 약속했대요. 사건 해결보다는 증거 조작 쪽에 가까운 행동을 한 이경위. 특진이란 보상보다 더 강한 동기로 그를 움직인 힘은 무엇이었을까? 뭐 그런 건가 봐요. 좀 지난 드라마지만 시즌2가 나온다고 하니까 얘기를 꺼내자면, 시그널에서 이재한 형사의 그 상사 있잖아요. 계장님인가? 그 사람이 원래 그 시골 어디에 있던 사람인데 반장이 데리고 왔잖아. 그 반장도 바뀐 사람이야. 어떤 사건 수사하다가 반장이 바뀌었어. 건드리면 안 되는 고위직을 건드려가지고. 그러면서 바뀐 사람이 뭔가 좀 약간 비리경찰인데 시골에서 어떤 안치수 계장이라는 사람을 끌고 올라와가지고 온갖 더러운 일 다 시켜요. 돈 주면서 딸 수술비 준다고 하면서. 약간 그 느낌이 나고 있어 지금 여기서. 약점 잡고 너 가정사나 뭐 개인적인 문제, 돈 필요하잖아, 빚 있잖아,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대신에 내가 시키는 일 다 해. 그리고 네가 덤탱이 써. 무슨 일 생기면 대가 충분해. 약간 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소환 요구를 한 이후에 웹브라우저 검색 기록에 보면은 살인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어떤 검색 기록이 많이 확인이 되죠. 재조사 당시 기무사 소속 현역 원사였던 그를 경찰은 헌병과 함께 수사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 그런데 수상한 내용이 발견됩니다. 그가 알고 싶었던 내용은 뭘까요? 또 다른 피의자 홍준이 역시 뭔가 부자연스럽대요. 지금 여러분도 이것 보면서 너무 설명들이 많죠. 많은 사람 등장하고 많은 부서가 등장하고 있죠. 헷갈리죠. 이게 수직적인 체계의 조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건을 흐지부지 만들기가 너무 좋아. 아까 말한 담당자 수시로 바뀌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100% 그 내용이 전달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견이 더해지거나 개인적 판단에 의해 빠지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고요 속에 외침하면은 처음에 제대로 전달하다가 뒤에서 완전 다른 내용 나오는 것처럼. 그러기가 너무 좋고, 그러면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기록을 통해서만 인수인계하고 전달이 돼야 돼. 누가 했는지 몰라도 돼. 기록이 정확하면 된단 말이야. 기록한 사람도 명시해놓고. 그걸로 전부 다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하필이면은 수직적인 체계는 상부의 명령이 곧 법이 되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에 따라 기록을 변경하기도 너무 좋다는 거야. 그걸 수사하는 게 헌병인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잡아 넣고,
근데 이 새끼들은 누가 수사하냐, 헌병은? 그 문제죠, 지금. 18 다 썩어 문드러졌어. 이거 완전 썩은 귤 상자 덩어리야, 지금 부대가. 이중사가 휴대전화 검색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 미제 사건 변호, 태완입법 통과, 참고인 불참석, 알리바이 뭐 이런 거네. 내가 혹시 이래도 될까? 내가 유리한 쪽으로 행동했을 때 이런 거에 해당이 되나? 검색한 것 같아. 재조사 당시 홍준희 현장 검증입니다. 사진을 여기서 이렇게 찍었어. 이거 왜 찍었나요? 저기 장작이 쌓여 있었다고요? 대추나무. 재조사가 시작된 직후 홍준희가 범행과 관련된 장소들을 촬영해서 담당 변호사에게 전송했대요. 사건에 대해 아무 기억이 안 난다던 그의 범행 도구가 있던 장소와 범인들이 도주한 경로를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야? 기억이 안 난다고 해놓고. 같은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인데 한 명이 사망했다면 홍준희가 절대적으로 본인이 진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겠죠. 홍이랑 한 명 또 죽었잖아요. 이중사. 둘이 살아있을 때는 어느 한쪽이 먼저 진술할 수 없어 자기에게 유리한 것처럼. 왜? 상대방이 사실을 불어버리면 나는 거짓말 돼버리니까. 근데 이중사가 죽었네. 그럼 홍준희는 여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거짓말을 해도 증명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꺼내는 거죠. 그거네, 그거. 골치 아파. 정말 기억이 안 난다면 17년 때 수사 당시에도 그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 왜 당구장에 있었다고 거짓 알리바이를 주장했던 걸까? 자신과 함께 용의선상에 오른 또 다른 피의자 이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걸 홍준희가 알고 있고 그러면서 알리바이가 거짓임이 밝혀졌고 현장에서 그들이 핀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면 이는 살해의 직접 증거는 안 된대.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목격자의 제보는 상당히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당시 어떤 상황에서든 목격자가 있었다고 저희는 봐요. 목격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염상사의 시신을 발견한 김씨. 엄마랑 가게 하시는 분인데 담배 피는 거 발견했었죠. 여기 나오네요. 그들은 사건 현장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대략 30대쯤이고 군인 상고머리 스타일로 기억하고 있다. 최면을 통해서 그 당시 기억을 복원해보려고 하는데 염상사의 시신을 발견하기 한 10분 전쯤으로 간대요. 오랜만에 제가 또 최면 더빙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다가 신하교 다리 밑에서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한 명은 위에 그냥 서 있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고 있고, 담배를 피면서 한 사람은 올라오고요. 한 사람은 위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마치 하천을 가로질러 온 듯 보이는 두 남자. 이제 그들의 인상착의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차례입니다. 제가 정지하면 사진 찍듯이 찰칵 찍습니다. 좀 말랐다고 해야 되나? 눈은 작고 쌍꺼풀이 없습니까? 네, 없는 것 같아요. 입은 약간 조커 새끼 마냥 찢어진 입 같아요. 이 사람이 왼손에 담배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왼손잡이인가 봐요. 예, 담배를 왼손에 들고 담배 피고 있어요. 두 남성 중 방금 하천에서 올라온 남자 왼손잡이인 것 같습니다. 수송관인 홍준희도 왼손으로 담배를 피죠. 음료를 마시거나 지퍼를 올릴 때도 왼손을 사용하는 걸 보면 왼손잡이거나 양손잡이로 보인대요. 공교롭게도 그는 마른 체형에 쌍꺼풀 없고 입은 찢어지지 않았어.
사건 발생 직후로 보이는 그 시점, 하천 건너편에서 사건 현장 쪽을 바라보고 있던 두 남자.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김씨의 최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들은 이중사와 홍준이가 유력해 보입니다. 두 사람 중 더 강하게 의심되는 인물은 이중사래요. 홍준이가 아니고? 실제 그는 동료 군인을 통해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냈고 담당 형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어. 목숨을 끊은 것도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지난 2016년 재수사를 통해 알리바이를 뒤집고 중요한 증거들을 찾아낸 김보현 형사. 하지만 아직도 사건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중사의 신분이 현역 군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수사 협의 과정이 복잡하게 흘러갔어요. 재수사 당시에 현역 군인이다 보니까 17년 전처럼 제동이 걸렸다. 이게 신분이 문제야. 군인은 군인이 수사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민간인 취급이 안 되니까. 군 헌병에서 저희하고 합동수사 진행하다가 군 검찰, 육군 본부, 보통 검찰부로 또 사건이 이송됐고 이중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한 거죠. 했는데 결국엔 살인에 대한 범죄사실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됐어요. 상관인 상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 법원에서 2번 기각됩니다. 민간인이 된 홍준이와 동시 구속을 준비하던 경찰과 검찰에게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도무지 진척이 되지 않는 군 수사 때문에 경찰에서는 육군 본부 법무실을 직접 찾아갔어요. 이중사 이 새끼가 성매매한 뒤에 대상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범죄 사실을 포착한 경찰은 해당 부분만 군에서 처벌한 뒤 이중사를 전역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군 검찰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법무실은 살인죄 기소를 포기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부적절하고 기소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와 진행 단계를 맞춘 거라고 반박해요. 두 번째 영장 기각 뒤 8개월 만에 군 검찰이 이중사의 성매매 부분은 분리기소했고 그 직후 이중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새끼가 뭐가 좀 후달리니까 죽은 거 아니야. 당시 주 피의자 이중사의 성매매 부분 등에 대해서는 육군에서 빨리 분리기소하고 나머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첩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했어요. 네, 방금 했던 얘기죠. 길어진 수사와 지연된 기소, 둘 중 한 사람은 영원히 침묵해버린 지금 온전한 진실을 찾는 게 가능할까? 쉽지 않다. 일말의 희망을 갖고 범행 도구인 대추나무 몽둥이를 국과수에 재감정 시도해봤습니다. 수기사 헌병대를 여러 번 수색했죠. 대추나무 몽둥이 보관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저희가 여러 번 방문해서 수색했죠. 나중에 담당 수사관이 어디 헌병대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없어진 것 같대요. 짜증나. 군대는 꼭 이래. 그러면 범행 흉기가 사라진 거야? 여기에 대해서 육군 본부 법무실은 유감이래. 진짜. 나 저 유감이라는 말이 너무 짜증나. 유감이래, 유감. 책임지겠다, 미안하다, 안 그러겠다 이게 아니야. 유감입니다. 진짜.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 내보낸 거야. 총알바지로. 염순덕 상사를 순직 처리할 수 있게 잘 협조해서 조치하겠다. 그렇게 최선 다하겠대. 이 지랄하고 있어. 여기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끝나냐고요? 미제 사건이 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더 이상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저것 다 했잖아, 지금 그 아래서. 몇 명 만났냐고. 응? 전화통화 몇 명이랑 했냐고. 어디 다 찾아갔냐고, 지금. 다 했어, 할 수 있는 거. 근데 다 막혔잖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이렇게. 미제 사건이야, 엔딩이야, 이게. 개얼탱이 없죠? 누가 봐도 지금 부대 차원에서 조작하려고 경찰에게 스파이 심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증거 포착이 잘 안 되는 것 같네. 일단은 이거 조작한 사람을 붙잡아내야 사건의 내막이 확실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작한 사람을 찾자니
쉽지가 않아. 하필 부대 안에서 일어난 조작이라.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대로면은 해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시간 더 지나봐 또 부서 이동하고 또 사람 바뀌고 경찰도 사람 바뀌잖아. 그러고 나서 더 나이 들면은 뭐 죽겠지 관련자들.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계속 이렇게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 모르겠네. 참 진짜. 뭐 이렇게 엔딩을 해야 됩니다. 진짜 개 답답한 사건이에요 미제 사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아래서 2회 연속 방송했던 염순덕 상사 피살 사건 또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방송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플릭스로 넘어가자고.